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삼각함수의 세계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자, 여기부터 작년 선배들을 보면 너무너무 울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여러분은 이 단원을 공부할 때 어떤 표정일지 좀 궁금하긴 한데 그래도 새로운 내용을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잘 접근하시길 바라고요. 이거는 문과, 이과생 통틀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잘해야 수학을 잘 잡는다라고 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포기하지 마시고 잘 이해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여러 번 들으셔도 됩니다. 처음엔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 잘 접근이 안 되는 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하고 로그는 개념을 배운다기보다는 배운 내용을 가지고 공식을 가지고 많이 접근을 해야 되는 거라 그거는 여러 번 듣는 게 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삼각함수는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두 번, 세 번 더 들으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각오를 갖고 자, 지금부터 잘 따라오도록 하세요. 자, 삼각함수의 뜻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페이지는요. 131쪽, 그쵸? 130쪽, 131쪽입니다. 자, 페이지가 안 펴지네요. 자, 여기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각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자, 중학교 때 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던 거는 이해되시죠? 자, 근데 그 각은 항상 어떤 범위에서 주로 펼치냐면 자, 그 0도부터 180도 사이 정도 예각과 둔각의 개념으로만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래서 꼭 그 범위 내에서만 그래프를 도형을 각을 다루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각이 좀 더 일반화된 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720도라든가 뭐 1024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각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이번 그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각을 할 때 자, 두 개의 반직선이 있습니다. O, X, Y라는 두 개의 반직선이 있을 때 그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요만큼 벌어진 정도를 갖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그러죠? 각의 크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미 중학교 때부터 배워요. 그치? 그랬을 때 이 시작이 되는 이 OX선을 갖고 이름 붙이기를 시초선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로 약속을 하고요. 이 시초선으로부터 떨어진 또 다른 반직선, 이 반직선을 갖고 동경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초선과 동경이 벌어져 있는 그 크기를 갖고 뭐라고 얘기한다? 각의 크기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우리는 항상 0도부터 180도까지만 다루다가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배웠죠. 그래서 각에도 방향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양의 방향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가지고 음의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각도 이제 양의 각과 음의 각을 모두 표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자, 예를 들어 여기가 시초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 아이가 여기가 이제 그럼 시초선이 되는 거고요. 이 아이가 동경이 되겠죠. 그때 이만큼 떨어진 이 각의 도가 60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60도요 라고 표현을 했었을 건데 이 아이가 이렇게 흘러갔다라고 치면 300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쵸? 음의 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는 각이다 라고 표현을 해서 마이너스 60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 그렇구나. 이제는 양의 각과 음의 각의 개념을 갖고 있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구나. 아, 요것이 이제 또 다르게 바뀐 거구나.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내가 만약에 선생님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사람이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아요? 만약에 350도 같은 것들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는 거야. 350도 말고 390도라고 해볼까요? 390도. 자,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390도를 자, 표현을 하고 싶어요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390도라고 하면 일단 한 바퀴를 360도를 돌고 난 다음에 30도를 더 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를 표현한다라고 치면 이렇게 4분면으로 일단 돌릴게요. 얘를 O라고 두고 시초선을 OX 이렇게 뒀을 때 나는 여기서부터 일단 한 바퀴를 돌았어. 한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30도 정도로 더 가서 이쯤에 위치하게 될 거죠. 그러면 자, 나는 겉으로 보이는 각의 크기는 양의 각인 30도밖에는 표현이 안 될 거예요.
그쵸? 그렇지만 이 아이는 엄연히 몇 도를, 390도를 좌표 평면에 표현한 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외에는 도저히 표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 나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여기가 이제 동경이고, 여기가 시초선인 상태에서 여기가 이렇게 30도가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나는 앞으로 저 각을 30도예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390도처럼 사실은 한 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추가로 남은 30도를 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바퀴를 돌고 360도, 360도, 720도까지 가고 난 다음에 30도를 더 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이 각을 30도라고는 하지만 이젠 더 이상 30도예요 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경으로 이루어진 이 각의 크기를 30도라고 했을 때 우린 이제 앞으로 실제로는 몇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 위치에 갔는지를 알지 모른다. 그러므로 360도 곱하기 n, 이 아이가 이제 실제로 말하면 회전수가 되겠죠. 바퀴수. 그쵸? 자, 360도 곱하기 n만큼 가고 난 다음에 추가로 30도만큼 간 거야 라고 말하기로 약속해요. 그리고 이 아이를 그러고 나서 이제 이 n 값은 정수다 라고 표현을 하죠. 왜요? 정수면 양의 방향으로 가면 플러스, 음의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아예 돌지 않았다 그러면 0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n을 정수로 표현하고 앞으로 이쪽에 있는 이 각을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전하는 바퀴수까지 모두 반영한 이 각을 갖고 이름 붙이기를 바로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바퀴수도 반영을 해야 된다. 우리가 딱 봤을 때 얘는 30도라고 읽으면 그건 초등학생이다. 30도인지 720도, 750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반값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예전에는 뭐 0도부터 90도 사이를 예각, 그 다음에 90도를 직각, 90도부터 180도 사이를 둔각, 이 정도로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각을 4분면 위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1, 2, 3, 4라고 뒀을 때, 자, 각각을, 자, 몇 사분면 위에 각이다 라는 말을 쓰게 될 거란 얘기예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제 2사분면의 각이다 라는 말을 한다고 칩시다. 제 2사분면의 각이다. 그럼 이쪽에 뭐가 위치하게 될 거예요? 동경이 위치하게 될 거예요. 나는 여기가 시초선이 될 거고요.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나는 이만큼의 각을 만약에 알파라고 뒀다고 칩시다. 그쵸? 그랬을 때 저 아이가 저 알파가 선생님 그러면 뭐예요? 90도보다는 크고 2사분면이 위치되는 거니까 180도보다는 작죠? 라고 표현을 하면 이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요? 선생님 분명히 일반각을 표현했을 때 저 위치에 도달했을 때 나는 최종적으로 몇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저 위치에 도착했는지를 말을 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 2사분면의 각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여기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오케이? 그 다음에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수를 모두 다 표현을 해준 상태로 나타내 줘야지만 이 아이가 4분면의 각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만약에 제 3, 4분면의 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 3, 4분면의 각이라고 하면 자, 어디에 위치하게 되냐면 한 이쯤에 위치하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나는 이 알파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양의 각으로 이동을 할 건데 그럼 이 아이는 180도보다는 크고 270도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쵸? 그렇지만 위치에 도달하는 게 바퀴수까지도 반영을 하자라는 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예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 보다는 알파각이 크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70도보다는 작게끔 이렇게 표현한 이 각이 바로 어디의 각이다? 제3, 4분면의 각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아, 별거 없구나. 네, 일반각은 그냥 360도 곱하기 n 몇 바퀴를 회전했는지를 나타내주는 이 식을 그냥 추가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는 132쪽이에요. 자, 여러분 저는 이거 좀 안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진도를 나가면 여기를 달달달달 외우시는데 외우시면 안 돼요. 외우지 말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서 관계 파악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동경의 위치 관계 중에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한다. 두 동경이 일치한다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사분면을 일단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분면에 두 동경이 이렇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두 동경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된 아이가 알파각이라고 치고요. 이만큼의 각을 선생님이 베타각이라고 했다고 쳐봅시다.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것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두 각의 크기가 같은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근데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알파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이 알파의 위치에 왔을 수 있고요. 베타는 사실은 이렇게 한 바퀴 가고 또 한 바퀴를 가서 이렇게 두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이만큼을 갔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직 이들 사이에는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알파가 이 n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알파의 각이 왔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 베타는 n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베타의 위치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건 거죠. 그랬을 때 알파랑 베타는 각의 크기는 겉으로 보면 같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요만큼을 내가 세타라고 놨을 때 얘는 n 플러스 세타인 거고 얘는 n 플러스 세타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 둘을 만약에 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타 값은 없어지고 n 빼기 n만 남는데 이 아이는 사실은 몇 바퀴를 돌았다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몇 바퀴를 도는 거다. 나머지 그 외 추가로 나온 이 세타라는 예각은 어떻게 되니까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최종적으로 두 각을 빼면 결국은 회전수인 360도 곱하기 n 값만 남아요 라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회전수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나요?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이다. 자, 이렇게 줬네요.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자, 그러면 그 상태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한번 이제 그려볼까요? 옆에다가 그릴까요? 두 동경이 방향이 반대이고 일직선상에 있는 그 그림도 여기다가 이제 바로 옆에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이렇게 일직선상에 존재하면서 방향이 반대이다 라고 했네요.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나는 여기가 이렇게 된 아이가 알파라고 둘게요. 그리고 또 하나에는 이렇게 간 아이가 베타다라고 두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 상태를 봤더니 여기가 알파이면 얘랑 막곡직각으로 요만큼의 각도 알파일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이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완벽하게 일직선상인 180도만 남게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구나. 그래서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자, 180도만 남게 되는 거야. 그쵸?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만 쓰면 안 되죠. 사실은 얘가 몇 바퀴를 돌고 나서 저 위치에 왔는지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두 아이가 바퀴 수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야. 몇 바퀴 차이가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똑같이 더하기 360도 곱하기 n이라는 바퀴 회전수도 표현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두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다.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다. 그러면 여기다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다.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그쵸? 그러면 동경이 x축 대칭이 되려면 자, 이만큼의 각을 알파라고 놨으면 자, 이만큼의 각이 뭐가 되는 거예요? 베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x축 대칭인가 요만큼의 각의 크기나 요만큼의 각의 크기는 알파로는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두 각을 합쳤다고 생각해보세요. 베타 더하기 알파. 완벽하게 몇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다 돌았죠. 아, 그렇구나. 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베타랑 알파를 합치면 360도가 되는구나가 아니죠. 360도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얘네들을 더하면 여전히 바퀴 회전수가 더 남아있는 거예요. 세 바퀴를 돌고 알파의 위치에 왔는지 두 바퀴를 돌고 베타에 위치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더해도 바퀴 수는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하면 그냥 360도 곱하기 n, 즉 완벽하게 동그라미 형태의 원 모양의 회전만큼의 각이 남아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두 동경이 y축 대칭이다. 자, 두 동경이 y축 대칭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자,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두 동경이 y축 대칭이다.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아이는 이렇게 가서 여기가 알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간 다음에 얘가 베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요만큼의 각의 크기랑 요만큼의 각의 크기는 똑같아요. 그러면 얘는 베타에다가 알파만큼을 쭉 더하면 아유 몇 도가 되나요? 180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 아이도 똑같이 베타에다가 뭐를 더하면 알파를 더하면 180도가 되는데 180도만 쓰면 안 되고 여전히 남아있는 회전수 360도 곱하기 n을 추가해 주세요 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두 동경이 y는 x 대칭이다. 자, 두 동경이 y는 x 대칭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하나가 자, y는 x를 먼저 그려볼게요. 자, y는 x. 자, 이렇게 잡고 얘는 y는 x의 그래프예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자, 요만큼이 알파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만큼이 베타다. 이렇게 잡으면 요 각이랑 어떻게 돼요? 같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베타에서 쭉 베타 가고 알파를 더하면 어머 몇 도다? 90도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아이도 베타에다가 알파를 더하면 90도예요 라고 하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회전수가 추가가 돼서 360도 곱하기 n이에요 라고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가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자, 여러분 이걸 외우는 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이것 외에도 너무너무 외울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게 여기서부터 진을 빼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했던 것처럼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하되 자, 모든 항마다 지금 보이시죠? 모든 항마다 뭐가 보이세요? 360도 곱하기 n 360도 곱하기 n 360도 곱하기 n 360도 곱하기 n 마지막까지 360도 곱하기 n이 어떻게 됐구나? 추가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알파랑 베타를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각처럼 예각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만 붙이시면 돼요? 360도 곱하기 n만 붙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려고 하셔야지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지금부터 이제 문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자, 보면 361번 시초선 OX와 동경 OP의 위치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그랬습니다. 자, 361번 시초선과 동경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잡고 자, 여기가 O고 X, 여기가 시초선, 여기가 P 동경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여기가 몇 도이다? 40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 각이 될 수 없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은 기역부터 먼저 볼게요. 기역은 400이다. 자, 이 400은 뭘까요? 자, 이 아이는
360도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40도가 추가됐어요니까 이렇게 간 다음에 양의 방향으로 40도 갔어요.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건 참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760도. 자, 이것도 360도 곱하기 2, 720도에다가 40도가 추가된 거라 회전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밖에 보이는 40도, 이게 가능한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디귿은 자, 마이너스 뭐란 얘기예요? 320도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음의 방향으로 갔다는 얘기죠. 음의 방향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360도에서 40도만 남겨놓은 거 마이너스 320도 맞죠? 이거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리을을 보면 마이너스 400도거든요.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360도에다가 마이너스 40도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가고 난 다음에 음의 방향으로 40도를 더 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OP하고 오히려 뭐 대칭인 거야? X축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인 거지 동경의 위치가 잘못됐네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리을은 답이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리을은 옳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뒤로 넘겨서 이번에는 36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5번. 자, 세타가 제 2사분면의 각이래요. 그럼 여러분, 2사분면의 각이다. 그럼 이렇게 사분면의 표현을 하면 여기가 되겠죠. 겉으로 볼 때는 90도랑 몇 도 사이인 것처럼 보여요? 180도 사이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세타를 90도부터 180도 사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땡 하고 틀린다 그랬죠. 우리는 뭐를 더 추가해 줘야 된다? 360도 곱하기 n 회전수를 추가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 보다는 크고 이 세타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 보다는 작아요 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때 이 n은 정수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 놓고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건 뭐냐면 2분의 세타각을 물어보고 있어요. 2분의 세타가 그러면 모든 항마다 2로 어떻게 주자는 얘기예요? 나눠주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180도 곱하기 n 더하기 45도 2분의 세타가 마찬가지로 18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이렇게 처리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n자리에 차례차례 0부터 집어넣어 볼게요. 자 n이 만약에 0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2분의 세타는 45도부터 90도 사이이기 때문에 이때는 제 1사분면의 각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n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이 아이는 180도를 넘었어. 이 180도에서 45도를 더 간 거니까 1, 2 몇 사분면? 제 3사분면의 각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계속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n이 만약에 2라 그러면 360도 돌아버렸는데? 그러면 바퀴수는 빼고 다시 45도부터 90도 사이인 몇 사분면의 각으로 바뀝니까? 제 1사분면의 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계속 패턴이 1, 3, 1, 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각은 어디에 위치했느냐 그러면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의 각이에요 라고 두 개를 모두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365번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36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8번을 보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그랬습니다. 일치할 때 여러분 몇 번? 여기를 찾아가면 되는 거죠.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 하나는 7세타고 나머지는 세타였어요. 그러면 7세타 빼기 세타가 360도 곱하기 n의 꼴이라는 얘기구나. 이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자 6세타가 360도 곱하기 n이고 결국 세타는 60도 곱하기 n이에요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 놓고 n자리에 차례차례 정수를 집어넣을 거예요. 0서부터 쭉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세타가 0부터 180도 사이래요. 그럼 1을 집어넣으면 60도 되고 2를 집어넣으면 120도 되죠. 근데 그 외 값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타로 가능한 것은 60도랑 120도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5번.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나요? Y축에 대하여 대칭이구나. 이걸 묻고 있네요. 그쵸?
그러면 Y축에서 대칭이다. 그러면 이제 그림이 어떤 거였어요? Y축 대칭. 요거였죠. 그쵸? 그래서 뭐예요? 이만큼 간 베타에다가 알파를 더하면 몇 도였어요? 180도였구나 라는 걸로 푸는 거였었던 거죠. 여기는 5세타랑 6세타니까 합쳐서 여기다 써볼까요? 6세타가 그쵸?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몇 도? 180도구나. 그럼 여기서 세타는 6으로 나누면 60도 곱하기 n 더하기 몇 도이다. 30도이구나 라는 거고 똑같이 이 n자리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돼요? 정수를 집어넣을 거예요. 0을 집어넣으면 30, 90과 180도 사이니까 안 되겠네요. 1을 집어넣으면은 뭐야? 90. 얘도 안 되겠네요. 2를 집어넣으면 150. 이거 가능한 거죠. 3을 집어넣으면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타각은 150도 하나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조금 있다가 칠판 정리하고요. 호도법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호도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이 호도법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삼각함수로 가는 지름길, 그러니까 삼각함수로 가는 그 길목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삼각함수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호도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고 가셔야 되는데요. 말 그대로 삼각함수는 함수예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 아시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것들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러면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좌표 평면에 둘 거거든요.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이렇게 둘 건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건 삼각비죠. 직각삼각형에서 각이 이동할 때마다 이 세 변 중에서 두 변의 길이 비를 묻고 있는 게 삼각비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을 이동할 때마다 각이 이동할 때마다 길이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를 나타내 주는 게 삼각함수인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좌표 평면에 올릴 때 이 x도 실수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수직선 위에 있는 수. 그 다음 이 y도 실수예요. 수직선 위에 있는 수예요. 근데 이 길이의 비를 나타내주는 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각인 거죠. 각은 실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위 체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각을 어떻게 실수로 변환할까를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각을, 이 호도법이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각은 원래 그 60분법이라는 방법을 쓰는데 이 60분법이란 이 각을 무엇을 통해서 호도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실수화할 겁니다. 실제로 각은 실수는 될 수 없어요. 수직선 위에 있는 뭐 루트 2라든가 3분의 2라든가 그렇게 실수는 될 수 없지만 그 실수값에 각각의 각도를 대응시킬 거예요. 예를 들면 1도는 실수인 어떤 수랑 똑같이 연결을 하자. 5도는 실수인 어떤 값하고 연결을 하자라고 약속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이 실수인 각이 변화할 때 길이의 비인 실수가 변화한다. 실수하고 실수와의 관계로 함수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삼각함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인 겁니다. 자, 그러면 호도법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호도법이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자, 각도를 어떻게 하는 거? 실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방법인데 자, 선생님 제가 원을 하나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원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원이 이렇게 X축 그리고 여기도 Y축을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0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얘가 빙글빙글 돌죠. 각도죠. 그쵸? 이 각도가 자, 원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각이, 자, 예를 들면 30도에서 60도로 각이 2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각도랑 완벽하게 정비례 관계인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호의 길이에요. 그쵸? 자, 각과 정비례 관계에 있는 아이가 있다. 이게 바로 호의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각은 60분법을 쓰지만 호의 길이는 실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 각에 대응하는 호의 길이로 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각에 대응하는 호의 길이로 대신 각을 표현하면 어떨까? 각이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2배가 되기 때문에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그러려면 이제 기준이 필요하죠.
그러면 각이 몇 도일 때 실수인 어떤 값과 대응을 할까? 이걸 고민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자 요만큼의 반지름이 R인 어떤 아이가 있겠죠. 그쵸? 그랬을 때 이 반지름하고 길이가 똑같은 호의 길이만큼 자를 거예요. 이 길이랑 똑같은 호의 길이 이렇게 이 호의 길이도 이만큼도 똑같이 R이 되게끔 이렇게 각을 잘랐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각을 잘라서 우리가 이 각을 알파도라고 해봅시다. 알파도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알파도일 때 호의 길이가 R이에요. 알파도일 때 호의 길이는 R. 그럼 여러분 이 알파도이면 호의 길이는 2R이 될 거고요. 그쵸? 3알파도이면 호의 길이는 3R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 각도랑 대응하는 각각의 실수값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이것이 되는 요 아이가 실수 R로 대응하게끔 하면 이 아이를 기준으로 하는 어떤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아이는 이거죠. 자, 부채꼴의 관계에서 전체 360도 중에서 그쵸? 알파도에 해당하는 아이. 이것은 자, 중심각의 B는 호의 길이랑 정비하는데 자, 이렇게 360도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죠. 원의 둘레 공식은 2파이 R. 그러면 이 알파도에 해당하는 아이는 R 이렇게 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 R 없애고요. 2파이의 알파도는 360도다. 그래서 알파도를 계산했더니 2파이분의 360도에서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파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3.14159 그거 맞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계산을 했더니 약 57도 정도 되는 값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아이를 기준으로 삼자. 앞으로 이 57도, 약 57도에 해당하는 이 아이가 딱 반지름 길이인 R에 대응하는 중심각의 크기니까 앞으로 이 57도에 해당하는 아이를 이름 붙이기를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얘를 1 라디안이라고 하자고 약속을 해요. 실제로 숫자 1이 될 수 없거든요. 실제 숫자인 실수인 1은 될 수 없으니까 그 아이처럼 새로운 실수 체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57도에 해당하는 아이를 1 라디안이라는 실수에 대응시키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약 57도 곱하기 2면은 이제 114도인가요? 그 정도는 이 라디안이라는 실수 체계에 대응을 시키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각도를 라디안이라는 실수화할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얘죠. 그러면 중요한 180도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57도 이 아이를 1 라디안이라고 하자고 약속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180도를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라디안을 다 쓰지 않고요. 라드 정도만 쓰고 이젠 이것도 생략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180도가 파이에 해당하는 실수값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180도가 파이에 해당하는 실수가 된 거야. 이렇게 각도를 실수로 연결해서 표현하는 것, 이것을 호도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특수각 90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분의 파이 라디안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60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얘를 3으로 나눈 거니까 3분의 파이 라디안. 자, 그 다음에 45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얘를 반으로 하셔야 되니까 4분의 파이 라디안. 그쵸? 그 다음에 30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얘를 30도 6으로 나누면 되겠죠? 6분의 파이 라디안. 그 다음에 360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2파이 라디안과 다 모두 실수화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호도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 각 체계를 연구할 때 180도를 파이다라고 바꾸면 이제 어때요? 자, 각도를 실수가 된 거를 어떻게 각도를 환산하는 게 되게 비교적 쉬워져요. 그래서 이 아이를 외우시지 마시고 180도 이퀄 파이 라디안이다. 얘를 암기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중심 개념에 1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것보단 그 옆에 파이는 180도 이렇게 써놓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야 계산을 하기가 쉬워지죠.
이해되셨죠? 파이는 180도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를 갖고 이제 문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페이지 보면 자, 372번 먼저 문제 연습을 해볼게요. 자,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기억은 10도래요. 이 10도가 자, 18분의 파이랑 똑같니? 라고 묻는다고 하면 아가들 파이가 보이는 그 즉시 뭐로 바꾸세요? 180도로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180도. 그럼 이렇게 약분해서 10도 되는 거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1분의 5파이예요. 11분의 5파이다. 그쵸? 이 아이가 75도가 맞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똑같아요. 파이 보이는 그 즉시 여기다 몇 도로 바꾸시면 돼요? 180도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해보는 거죠. 여기는 자, 6, 22, 6, 38, 2, 1은 2, 50, 5, 5, 25, 75, 딩동댕동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 보면 240도예요. 그쵸? 240도가 3분의 4 파이가 맞나요? 라는 거거든요. 여전히 파이에다가 뭐를 집어넣습니까? 180도를 집어넣으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3, 3, 6, 18. 그래서 4, 6에 240도. 얘도 맞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리을 보면 마이너스 6분의 7파이. 요 아이가 마이너스 330도가 맞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똑같이 파이에다가 180도를 집어넣어 보시면 6, 1은 6, 6, 3, 18, 마이너스 3, 7에 210도네요. 그쵸? 이 아이는 땡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을 설명할 때는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삼각함수를 하기 위해서 각도를 실수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그래서 고민을 보니까 원에서 그쵸? 각이 이동할 때마다 각과 정비례하는 실수값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호의 길이었다. 그래서 각을 호에 뭐 하는 방법을 고민한 거예요. 대응시키는 방법을 고민했다. 거기서 나온 아이가 호도법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외워야 되는 것은 자 180도는 뭐로 바꾸시면 된다. 파이 라디안. 파이가 보이는 것은 모두 몇 도로? 180도로 환산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케이. 그 아이를 갖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걸 갖고 이제 우리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우리가 예전에는 각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자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가볼게요.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자, 원을 하나만 더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자, 원의 중심을 O로 잡고 자, 이렇게 반지름이 R.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잡을게요. 이제 앞으로 선생님 여기가 세타라고 두면 여러분 선생님 여기다 도자 표시 안 했죠? 이거는 세타 라디안이란 뜻이에요. 자, 실수입니다. 실수. 호도법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파악하고 계셔야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 세타고 요만큼의 호의 길이가 뭐다? L이다 라고 놨을 때 오케이? 자, 여기에서 나는 이 호의 길이랑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가 배웠을 때 이 원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는 뭐예요? 원의 둘레랑 이 중심각은 정비례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원 자체는 2파이 R이죠? 그쵸? 2파이 R 대 요만큼의 L. 전체 2파이 R에서 L이 차지한 호의 길이의 B는 전체 360도 중에서 세타가 차지하는 비율하고 똑같은데 이 세타를 실수화했기 때문에 이 전체 각의 크기인 360도도 실수화할 거예요. 그러면 360도는 몇 파인 거예요? 2파이죠. 그래서 2파이 R에 해당하는 것의 중심각을 2파이로 바꿀 거고요. 이 L에 해당하는 중심각을 세타 라디안으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2파이, 2파이는 약분이 되고요. 바로 L이 뭐가 되는 거야? R 곱하기 세타다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이 외워야 될 공식입니다.
다음에 첫 번째, 호의 길이 L은 앞으로 R 세타다라고 표시하면 되는 거고, 이 세타는 각이지만 뭐이다? 실수화를 거친 아이예요. 라디안 값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아이의 넓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였죠, 원래?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그쵸? 원의 넓이 중에서 부채꼴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파이 R 제곱이라는 원의 넓이 중에서 곱하기 전체 이만큼의 중심각 중에서 요만큼 각이 차지하는 비율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얘도 다 모두 이제 실수화를 거치는 거기 때문에 원래 360도 분의 뭐 x도였던 것을 다 실수화하는 거죠. 그래서 360도를 2파이 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은 세타죠. 실수화를 거친 것. 이 아이가 뭐예요? 부채꼴의 넓이에요. 그럼 이걸 정리했더니 파이 없어지고 2분의 r 제곱 세타가 되네요.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 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자 2분의 1의 r 제곱 세타구나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i를 다시 한번 표현을 하면 이 i는 2분의 1 r 세타 곱하기 세타로 봐도 되죠. 맞습니까? 근데 이 r 세타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아, r 제곱이군요. 2분의 1 r 세타 곱하기 r 이렇게 놔도 되죠. 오케이? 그리고 이 r 세타는 여기서 l로 바꿔치기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r 제곱 세타로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2분의 1 rl로 바꾸셔도 됩니다. 2분의 rl은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게 r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l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rl 이렇게 두거나 2분의 1 r 제곱 세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i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공식이에요. 자, 지금부터 삼각함수는 앞으로 외우세요 라는 것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어? 파이는 180도다. 이거 외우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호의 길이랑 부채꼴이 넓이 구하는 공식도 반드시 외우셔야지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공식을 갖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페이지 376번입니다. 자, 376번 볼게요. 중심각의 크기 세타죠? 세타가 4분의 3 파이다. 다 이렇게 호도법으로 이제 나타날 거예요. 호의 길이 L은 뭐래요? 9 파이래요. 이랬을 때 반지름의 길이를 A라고 두고 그 다음에 넓이를 자 B 파이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 값을 물어봤네요. 말 그대로 너 공식 알고 있어? 라고 묻고 있네요. 자, 그럼 볼까요? 자, 이 아이는 호의 길이를 구하는 아이의 공식이 R 세타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R 세타를 그대로 갖고 가면 R 곱하기 세타가 4분의 3 파이였고 그 결과가 9 파이였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파이 약분, 3일은 3, 3, 3은 9 약분. 그러므로 R은 뭐예요? 12다 라고 결과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A 값은 12. 그 다음에 넓이 구하는 공식은 뭐였죠? 넓이는 2분의 1의 RL 이렇게 됐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아이는 2분의 1의 R 우리가 구했죠 방금? 12. 곱하기 L은 어딨어? 9파이라고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2, 2, 6, 12. 그래서 6, 9 뭐가 된다? 54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54파이였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A랑 B를 더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이건 여러분 뭐 66인가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8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문제 중에서 380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380번 발표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380번. 자, 보면 둘레의 길이가 10인 부채꼴이 있대요. 자, 이렇게 된 부채꼴이 있대요. 근데 이 아이의 둘레의 길이가 10이래요. 자, 여기를 일단 반지름 R로 두고 여기도 당연히 반지름 R로 두고 이만큼은 호의 길이 L일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에 둘레 길이가 10이라고 했으니까 난 첫 번째 식이 2R 더하기 L은 10이구나 라고 식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것.
그럼 이제 넓이 S는 뭐였죠? 2분의 1 RL이었거든요. 그쵸? 2분의 1 R제곱 세타보다는 2분의 1 RL을 압도적으로 많이 써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아이를 문자를 조금 줄여볼까 싶어요. L을 12 빼기 2R로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2분의 1을 없애주면 R 곱하기 6-R 이렇게 될 거고요. 이 아이는 자 함수식처럼 FR 이렇게 두겠습니다. R 값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는 형태예요. 근데 이 아이가 최대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FR이 최대래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때요? 우리가 이 R을 X라고 놨다고 쳐보세요. fx 2차 함수죠. 2차 함수 부분이면서 심지어 절편이 주어져 있는 꼴이었던 거야. 절편이 0과 6으로 주어져 있다. 여기가 R축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아이의 축은 여기 정 가운데니까 딱 R이 뭐인 지점에서 3인 지점에서 최대값이 나오는 그래프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이는 그때의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는 3이 되는 거죠. 얘가 R축인 거니까.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R이 3이면 여기서 L은 6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L이 R 곱하기 세타인 걸 감안하면 L이 6이었고 R은 3이었기 때문에 이 세타 각이 뭐였던 거예요? 2였던 거야. 여러분 여기에서 갑자기 선생님 세타가 안 나와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세타가 실수입니다. 각도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타는 2라고 쓰셔도 되고 그냥 2 라디안이라고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이 바로 2가 되는 거예요. 답은 2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반지름의 길이는 3,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는 뭐다? 2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자 오늘은 아직 삼각함수를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삼각함수를 하기 위해서 자 우리 삼각함수는 x가 이제 각도인데 그 각이 변할 때마다 길이의 비를 묻게 될 건데 그 각을 0도부터 90도 혹은 0도부터 180도로만 제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각의 흐름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배우기 위해서 일반각이라고 확대된 각의 범위를 배웠고 그 다음에 각을 X축이라는 실수축에 올리기 위해서 호도법을 이용해서 자 각을 변환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으시고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